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글 앱스 스크립트 업무 자동화 중에 이제 자동 이메일 발송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업무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출 보고서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자동으로 이메일 발송하는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Gmail 앱을 쓸 건데요. Gmail 앱이 이제 메일 앱과 비교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메일 앱은 단순히 메일만 발송을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죄송합니다. 자, Gmail 앱의 기능과 메일 앱의 차이점은 뭐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Gmail 앱 자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Gmail 앱은 이제 메일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메일 앱은 메일 발송만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일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즉 이제 읽기, 그리고 뭐 발송, 그리고 뭐 여기서 검색,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라벨링 과 같은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의미하고요. 메일 발송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발송 자체만 한데 여기는 뭐 발송 자체는 뭐 HTML 형식을 바꿀 수 있고 뭐 이미지도 첨부할 수 있다. 이제 첨부 파일도 첨부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만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떻게 기능이 바뀔 수가 있어요, 향후에.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제가 확인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 문법이 이제 컨스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죠? 바로 이제 바디문, 바디문과 그리고 실제로 보내는 이제 제목, 메일 제목, 그리고 실제로 수신자는 to 이 세 개를 우리가 지정을 해줬습니다. 지정을 해서 우리가 Gmail 앱 자체에 Gmail 앱 자체에 뭐 send 이메일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안에 이제 뭐 to 그리고 뭐 subject 뭐 body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 뭘 할지 한번 뭐 이제 초면에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Gmail 앱을 이제 우리가 스프레드시트 안에서의 환경에 어떤 값을 불러와서 그걸 본문에 실어가지고 메일을 발송을 할 겁니다. send 메일로 발송을 할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업무적으로 활용하기에 이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예시로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업무에 자동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실제로 코드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메일을 자동으로 발송했던 부분을 한번 코드로 그냥 이렇게 남겨놓은 부분인데 자, 요거를 제가 다시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메일이 나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실행을 하면 실행이 시작되면 실행이 완료되면서 이제 메일이 나갔고요. 중요한 건 이제 권한 검토 기능이 이제 지금 권한 검토가 이제 파워비나 옵션이 안 떴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스프레드시트 기반으로 권한을 이미 한번 검토를 받아놨습니다. 받아놔가지고 이게 다시 두 번 떴던 건 뜨는 건 아닌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실제로 메일을 발송했는지 한번 다시 보면 제가 다시 좀 기다려보면 이게 지금 7시 32분으로 메일을 발송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7시 33분, 지금 뭐 1분 늘어났지만 아까 메일 발송한 시각 기준으로 7시 32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메일이 발송이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자동 메일 발송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세 줄로만 우리가 끝내는 걸로 보셨고요. 자, 세 줄. 자, 이 세 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 더 보내는 걸로 해가지고 네 줄, 총 네 줄 완성으로 우리가 했는데, 이걸 한 줄로도 만들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줄로는 어떻게 해요? 자, 이 부분은 바로 to. 그냥 다이렉트로 여기다 쓰는 겁니다. 제목은 바로 여기에. 그리고 본문은 바로 여기에 다이렉트로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뭐, 오토코더, 뭐 이런 식으로. 네이버닷컴 그리고 뭐 오토코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면 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자동으로 한 줄씩 이제 발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실제로 매출 보고서와 같은 형식을 한번 어떻게 메일을 발송을 하는 데 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일단 스프레드시트 자체에서 뭔가 값을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매출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넣어줄 건데요. 우리가 간단히 한번 뭐 내용을 한번 좀 넣어볼까요? 이제 과일 가게 매출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 제목, 제품 넣고 여기에 어떤 거 넣을까요? 사과, 바나나, 그리고 뭐 포도, 그리고 뭐 딸기, 키위 라는 식으로 일단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옵션 값을 뭐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냥 값을 뭐 입력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능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체크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수량 2, 뭐 5, 3, 4, 1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뭐 이제 좀 비현실적인 가격이긴 한데 뭐 1,000원, 뭐 바나나 뭐 2,000원, 뭐 포도 3,000원, 딸기 5,000원, 그리고 키위 4,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임의로 제가 넣은 거예요. 이거 그냥 뭐 여기에 뭐 보이드 처리하고 여기 이제 가운데 정리해서 그냥 제가 뭐 제 마음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그냥 바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합계해서 합계 자체에 대한 부분 항목을 하나 더 만들 거고요. 여기에는 뭐 이제 썸함수.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냥 그대로 엔터 눌러주면 이제 자동 완성이 되고요. 여기 다시 썸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55,000원이 이제 전체가 이 결과값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메일로 발송을 보내는 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펑션을 하나 만들까요? 펑션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send 이메일 스프레드 시트로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프레드 시트에 있는 내용을 집어넣을 건데 여기서 우선 우리는 const 해가지고 어떤 거냐 스프레드 시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져오겠습니다. 스프레드 시트에 대한 부분 가져오는데 스프레드 시트에서 get active 해가지고 실제 스프레드 시트 자체가 그냥 액티브한 환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으로 활성화되게끔 하는 부분으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우리가 시트 1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 매출 시트 이름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매출 시트 이름을 바꿔보고 여기에 const에서 실제로 시트 네임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프레드 시트 안에 있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get sheet 뭐 by name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매출이라는 걸로 가져오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시트를 몇 가지 넣었으면 이제 const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상수화해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값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값 자체를 가져올 때 count라고 해가지고 그냥 값이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가져올 건데요. 시트 안에 있는 get range라는 이제 메서드를 쓸 거고요. 거기 안에 우리가 몇 번째인지 보면은 이게 B7, C7으로 보이시죠? 그러면 B7이라는 걸로 제가 넣어줄 거고요. 실제 레인지를 가져왔으면 그 안에서 이제 value 값도 get value 값으로 가져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합계 이제 몇 개를 팔았는지 수량 정도는 이렇게 이제 B7 값으로 가져왔고요. 합계 가격도 이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cost라는 걸로 해서 제가 상수화시키고 get range 함수의 안에는 이제 C7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get value 해가지고 실제로 값 자체를 가져오겠습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메일 셋업을 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const에서 to 하면 이제 오토코더 아까 했던 부분 있죠? 네이버닷컴으로 그냥 메일 주소 넣고 이제 메일 셋업 하는 부분입니다. const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to까지 했으니까 이제 서브젝트 해야 되겠죠? 자, 서브젝트에는 우리가 어떤 걸 넣냐? 뭐 이제
오토코더 과일 매출 리포트라고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onst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수화시키는 부분 이제 바디문을 집어넣는데요. 여기는 이제 백틱으로 감싸가지고 우리가 뒤에 이제 전체 이제 변수 처리를 해주기 위한 부분을 여기다 넣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서 여기에 이제 오토코더입니다 하고 오늘 판매 과일 판매 뭐 보고서를 송부드립니다 해서 우리가 판매 건수는 뭐 여기다가 이제 위에서 지정해놓은 카운트 해가지고 건입니다. 그리고 한 줄 띄워가지고 매출 금액은 뭐 여기다가 이제 우리 이제 커스트 해가지고 이제 변수를 넣어준 거죠. 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토코더 드림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바디문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부분에 바디문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요 내용 자체를 메일을 발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했던 부분을 그대로 제가 넣어도 되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Gmail 앱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되는데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send 이메일 메일을 발송하는 거니까요. to 그쵸? 그 다음에 또 뭘 해줘요? subject 제목 그 다음에 바디문까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실제로 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게 리포트가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간단한 양식이긴 한데 리포트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저장을 한번 딱 컨트롤 S를 누르면 저장을 하면 이제 함수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send 이메일 스프레드시트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제 메일만 발송하면 되거든요. 자, 실행을 딱 누르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권한 검토가 필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이 스프레드시트 안에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정보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권한 검토가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제 거 그대로 이제 넣어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부분을 제목 없는 프로젝트 그대로 넣고 시작을 하면 여기 보세요. 모든 구글 시트 스프레드시트 확인 수정 생성 삭제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예 계속으로 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이 시작됨, 실행이 완료됨이라는 식으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결과적인 리포트는 받으셨을 걸로 확인이 필요한데 한번 볼까요? 한번 제가 받은 메일 하면서 들어가 보면 메일이 이런 식으로 잘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본문이죠. 여기 본문. 여기서 오토코더입니다. 오늘 과일 판매 보고서를 송부드립니다. 판매 건수는 총 땡땡건입니다. 이 땡땡건은 우리가 아까 어떻게 표현했냐? 바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런 식으로 count라고 해서 우리가 변수값이 들어갈 수 있게끔 표현을 했습니다. 매출 금액은 땡땡땡 땡땡땡 땡땡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변수 처리로 이제 cost라는 값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화 처리된 게 총 들어간 게 이런 매출 보고서랑 양식으로 이렇게 보낸 부분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향후 어떻게 쓸 수 있다? 자동화에 대한 이제 스케줄링을 걸어서 쓸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진행은 안 할 거지만 스케줄링 하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트리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자동으로 이메일을 하는 걸 여기서 그냥 트리거 추가를 해서 그래서 send gmail 앱 그냥 여기 편하신 거 누르시면 됩니다. 스프레드시트 눌러주시고 헤드에서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이벤트 소스 기반으로 어떻게 시간 기반으로 해도 됩니다. 시간 단위 타이머 이렇게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이런 게 있는데 시간 단위 타이머 아니면 분 단위로 넣어줘도 되고요. 1분마다 해서 내가 매출을 자동으로 메일을 발송을 받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저장을 눌러놓으면 이제 1분마다 자동으로 메일이 나갈 거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나가고 사실 이 부분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자동으로 메일이 나가는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기능을 셋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분마다 내 과일 리포트가 바뀌거든요. 이렇게 매일 수신이 계속 올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에 예를 들면 한 10개 팔았어요. 대박 쳐가지고 10개 팔고 여기 뭐 예를 들면 이거를 바나나 20개 팔았어요. 이런 식으로 36개에서 내가 이제 뭐 가격해서 이 가격이 뭐 할인해가지고 10,000원 넣고 여기에 뭐 10개 판 거니까 한 50,000원 뭐 예를 들면 넣으면은 추가적으로 더 팔았다 하면은 가격이 68,000원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었고요. 사실 이걸 그냥 곱셈으로 해서 자동으로 바꾸게끔 하면 더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실제로 1분 단위로 제가 이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바꿨을 때 36건으로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아까 자동 이메일 발송에 의해서 매출 금액이 36건 했는데 68,000원은 그 가격 바꾸기 전에 이렇게 메일을 발송한 것 같아요. 근데 23,000원에 대한 부분은 그냥 적용이 되었고요. 아까랑 다르게. 그쵸? 조금 더 기다려보면 원래 15,000원인데 23,000원 바뀌었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면 68,000원이 적용이 될 겁니다. 한 1분 기다려주고 이제 메일 발송이 나가는 것까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동으로 이제 스케줄링 걸어가지고 메일까지 발송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렸어요. 한번 1분 기다려가지고 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메일 발송은 업무적으로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요소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이메일을 다 발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메일을 이렇게 자동화해 놓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업무적으로 큰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생산성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방금 메일이 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36건 68,000원 그대로 적용된 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자동 이메일 발송까지 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고요. 저는 이거를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삭제를 안 하면 계속 저한테 보낼 거긴 하거든요. 그럼 제 메일함이 꽉 차기 때문에 일단 삭제를 했고요. 중간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일을 발송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께 이제 메일 발송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스프레드시트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이 딱 해당 셀의 레인지만 이게 보내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뭐 얼마든지 자동화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내용을 PDF로 변환한 다음에 이 PDF를 자동으로 내 고객사한테 메일을 발송하는 것까지 뭐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이제 스프레드시트 안에 있는 내용을 특정 값만 추출해 가지고 이걸 다시 뭐 내부적으로 이걸 뭐 피벗화 해 가지고 그걸 이제 그래프와 함께 보내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식을 좀 참고해서 메일을 발송하는 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한 방식은 저와 함께 프로젝트, 실무 프로젝트 그리고 간단한 미니 프로젝트화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앞으로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 책이 뭐 요즘에 계속 이제 뭐 질문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책을 보시면서 제 책은 이제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같은 이제 인터넷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오토코더라는 저자 오토코더라는 게 치면 이제 50개 프로젝트로 시작하는 파이썬 업무 자동화에 대한 부분의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제 책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편하게 저한테 해당 이제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사실 댓글로 남겨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게 어떻게 보면 그 영상 안에서의 원하시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참고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께 답변하기에도 이해도가 훨씬 높아진 상태로 여러분들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제안해 주시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해당 부분 고려해서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은 파이썬 기반의 업무 자동화에 대한 부분 책으로 제가 집필을 했는데 뭐 파이썬뿐만 아니라 뭐 구글 앱스 스크립트 뭐 예를 들면 아니면 어떠한 뭐 스크립트형 언어든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업무 자동화에 대한 부분에 저한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편하게 해당 영상 안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